저는 이제 교육은 한 횟수로 3년 차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뇌로 수학을 개발한 지는 14년 차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두뇌로 연사는 그 이전에 이제 그 제자들이 좀 더 이제 학습을 잘하고 업그레이드하고 뭐 이런 차원으로 이제 만들어진 계기고, 처음에 그 아주 오래된 중에 이제 기억나는 아이들은 수학이 정말 너무 수학을 싫어하고 너무 못하다가 수학을 너무 잘하게 된 이제 그런 아이들이 이제 좀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 수학을 정말 처음에는 생각도 안 했다가 수학을 잘하게 되니까 이제 교사로 계속 그 뭐랄까 도전을 하다가, 예, 물론 이제 좀 되기는 어려웠지만 그 이제 뭐 과를 선택을 할 때, 예, 수학과 관련된 과를 간 그런 이제 친구도 있고요. 그 아이는 처음에 중학교 한 3학년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저하고 수학을 하게 되면서 이제 좀 더 이제 수학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 아이는 이제 뭐 통계학과를 간 그런 친구가 하나가 있고, 그 이제 사촌이 하나가 있는데 걔는 정말 수학과를 나와서 수학 선생님을 해요. 지금 이제 사교육에서 하기는 하지만 수학을 너무 잘 가르치는 그런 이제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말을 하게 되면 뭐 제자들은 너무나 많지만 그게 이제 초창기 아이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했던 아이가 이제 수연이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제 강욱이라는 아이, 수연이라는 아이, 이런 아이들이 팀을 이뤄서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이제 민사고가 그때는 이제 그냥 희망이었어요. 어머님들의 꿈, 희망.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민사고를 한번 보내보자.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하고 이제 수학을 공부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이런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그 팀 아이들이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절대 못 가요. 그때 당시 민사고는 거의 뭐 천재, 영재급들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하이 클래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잘한다. 하지만 갈 수 없다. 이렇게 그냥 말씀드렸거든요. 되게 가슴 아프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 사실은 서로 가슴 아픈 일이거든. 근데 어머님들이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압니다. 하지만 일반 학교에 가서도 상위권에 있는 아이들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한 케이스인데, 수연이라는 아이는 너무 열심히, 배경은 조금은 안 됐었지만 너무 잘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잘하는 아이. 근데 이제 그 위에 오빠가 있었거든요. 오빠는 전교권. 근데 너무 잘해서 저는 안 해도 돼요. 이런 아이. 근데 수연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본인이 이제 오빠보다는 조금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열심히 막 그냥 선생님이 주는 대로 이제 받는 거죠. 계속. 이 아이가 정말 6학년 딱 졸업할 때 고등과정이 끝났어요. 마스터가, 이 아이가. 이런 거는 참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6학년까지 해서 마스터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졸업을 시킨 거예요. 2년간 해서. 그 상황에서 그 2년 동안에도 이제 이 정리가 많이 됐었죠. 그 두뇌로에 관한 정리들이 하나하나. 지금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지만, 그때에 비하면 훨씬 많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고 더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 상태만 가지고도 이 수연이라는 아이가 정말 2년 동안에 너무 잘한 거예요. 얘는 어떠한 케이스냐면 시간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2년 동안에 고등의 일부 과정을 싹 했기 때문에 어떠한 학습, 어떤 방법이 어떠한 문제가 들어와도 시간 안에 얘를 다 해결을 해요. 그리고 남아 시간이. 그래서 이제 졸업을 시켰어요.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뭐 소식을 들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좀 신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큰 좀 교회를 다니는데 그 어머님도 거기에 이제 집사님이세요. 교회에 이제 같이 다니는데 어느 날 우연치 않게 교회에서 눈이 딱 마주쳤는데 너무 멀어.
큰 교회니까. 근데 정말 저 끝에서부터 저를 보고서 눈이 마주쳤으니까요. 선생님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먼 거리를 오셔가지고 90도로 인사를 하시더라고. 근데 거기에 어떤 이제 의미가 딱 있냐면, 선생님, 우리 수연이가 전교 1등 했잖아요. 이거. 와, 저도 감동이었고요. 와, 너무 감사하더라고. 전교권이었던 오빠가 있었고, 전교권 아니었던 동생이 있었던 건데, 중학교 가면서 전교권이 된 거잖아요. 굉장히 희망적인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 멘트였어요. 가시면서, 아, 오빠도 했어야 돼요. 막 이러면서 가시는데, 그 안타까움이 배어나더라고요. 중간에 이제 4학년짜리 아이가 이제 있었는데, 아, 이름이 정확히 아무튼 뭐, 기억은 안 나지만, 이 친구가 어느 날, 곱셈공부를 가르치는데요.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2 곱하기 8 하면, 2, 8, 16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2 곱하기 16을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초창기였기 때문에요. 이제 연산의 이제 초기 이제 베이스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감동인 거예요. 이런 감동으로 이 아이들이 자극을 주는 거예요. 저는 원리적으로는 하되 그 수를 굉장히 분해해가지고 하는 스타일인데 얘 또한 그것을 순간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 전에 어떻게 제가 가르쳤냐면 2 곱하기 4를 먼저 기억해내야 2 곱하기 8이 그의 배가 되면서 순간 가능해진다. 하나하나 일일이 하는 게 아니다. 뛰어넘자.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미리 해놓자. 그러면 2 곱하기 2면 4잖아요. 2 곱하기 4면 그의 배인 거잖아요. 2 곱하기 4의 배가 2 곱하기 8인 거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그 아이가 어느 순간 그러니까요, 선생님. 2 곱하기 16 되네요. 32 되네요. 64 되네요. 2 곱하기 128 되네요. 딱 나오는데 정말 이게 굉장한 저한테 자극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이런 것들이 교재에 다 녹아나는 거예요. 이런 청출어람 때문에. 이제 좀 기억이 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미국에 간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5학년 아이인데 완전 최득. 두뇌로가 몸에 최득. 근데 이제 어느 날 미국에 이제 사립초등학교에서 어학연수를 간 상황인데 한국말 못하잖아요. 이제 영어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담임선생님한테 선생님 선생님 또 다른 연산법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설명회 때 많이 쓰는 건데 그 설명을 하면서 그 선생님을 정말 동양계를 좀 싫어하고 그 동안에 동양계 약간 이제 이런 거를 약간 무시 이렇게 하고 있던 선생님이 그날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 아이가 12 곱하기 13, 156, 3초도 아니고 2초에 하면서 설명을 해서 그 선생님까지를 완전히 바꿔놓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2 곱하기 13 되는데 12 곱하기 14 자기가 168 하면서 툭 내뱉으면서 와우, surprise, all of Korean people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와, 한국 애들 다 굉장히 높이 이제 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약간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우수성, 동양인이 좀 우수하구나 이런 감동까지 주는 이런 케이스를 또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예. 이제 성애라는 아이인데 예, 가장 이제 가깝게 있는 그런 아이인데 이제 이 학습법을 통해서 정말 미국인을 깜짝 놀라게 한 이런 이제 케이스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책에도 이제 좀 소개가 되고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